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수사해달라.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있으면은 뭐 해라 이 말이에요.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뜨겁게 달궜던 내용, 지금 다음 주도 아마 이 내용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 리스크가 한번 다가오면 정말 이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다뤄보기 전에 지금 진짜 야권의 판은 어떤지 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판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보고 계십니다. 8월 3주와 9월 1주차 다릅니다. 8월 3주가 왼쪽 검은색, 회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9월 1주차입니다. 자,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면 윤 전 총장과 2위권에 있었던 이 홍준표 의원의 이 격차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게 저 판에선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구조적 역선택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 여선택이다. 그러니까 6주, 7주 전, 심지어는 5주 전만 하더라도 앞서 우리 그래프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8월 초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하는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민야홍 현상, 민야홍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계속해서 무야홍, 홍준표 후보나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 구호가 있었을 뿐인데 요즘 유행하고 있죠, 무야홍. 그러니까 이제 더 화제인 것은 이제 민야홍이죠. 어떤 거죠?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아, 그렇게 네. 또 그러니까 신조어가 있군요.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열린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 또 범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응답자층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야홍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의도적인 역선택은 뭐냐? 조사를 기다렸다가 그래 나한테 조사 한번 와봐. 국민의힘 경선 조사를 무기력시켜야지. 그래 나는 너 윤석열 후보를 내가 설사 지지한다라도 홍준표 후보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이런 의도적 선택은 거의 발생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조적 역선택은 뭐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 거부감이 커지면서 그래 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까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네.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유승민 후보를 선택. 이 구조적 역선택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보수 진영 후보만 모아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일약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구조적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조적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들었고요. 이런 가운데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 지난해 총선 전에요. 이런 의혹인데 이 의혹을 제기한 매체 측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본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수사해달라. 그 당시가 총선 기간이었죠. 4월 3일 날 1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겼고 전달인 거죠. 1대1로.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송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검찰 출신의 의원이 당시는 후보였던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달됐다 그런 의혹인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과적으로 당시 이제 후보였던 김웅 이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대신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고발하고 싶은 것을 미래통합당을 통해 가지고 대신 고발하게 하는 일종의 청탁 고발의 어떤 혐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혐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이 여러 분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11명 정도가 되는데 유시민, 뭐 황희석, 뭐 등등의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은 여권에서 굉장히 사실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김웅 후보가 당시에 받았다면 이거 자체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고발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가 이제 공익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만 네. 공익 제보 문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발장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전달받았을 때 이것이 뭐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고발을 해야 돼요. 검찰을.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을 고발하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버스가 이것을 이제 사실상 이렇게 공개함으로 해서 일파만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검찰 권력의 사유화. 왜냐하면 피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거명된 이 분들, 특히나 이제 손준성 그리고 이제 김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파만파 갈 것이고 이 사안이 이번 대선에 아마 뭐 가장 중요한 화두 그리고 이 대선판 전체를 휩쓰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고발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이 고발 의혹에 대해서 이 고발 사실을 정말로 윤 전 총장이 뭐 그러면 알고 있었느냐, 뭐 사실이라면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눈과 귀, 복심, 각계 동향 정보 등을 총장에게 이제 직보를 하고 내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는 자리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당시 이제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던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잠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최광욱, 황희석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근데 이 양반들을 소위 말하면 이제 피고발인이라서 고발장을 쓰는데 총장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그 흉흉한 거 기억나시죠? 뭔가 고발을 하면은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굉장히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진동 기자님 말이 너무 길어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메신저를 통해서 캡처되어 있는 스크린샷 하나를 가지고 이 고발 사주라는 엄청난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됐다고 믿기에는 증거가 너무 약하다. 탐사보도 기자로 명성을 날리셨던 분답지 않게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할 시간에 후속 보도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당시 김웅 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자였습니다. 네. 4월 3일이면 다가오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간입니다. 저도 총선 지역구 선거를 도와봤습니다만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이 송파갑이 결코 안전한 지역구가 아니었던 게 김웅 의원이 4,000표 차이로 신승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김웅 의원에게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후보자가 자기 선거하는데 이걸 건넨다, 이 민감한 정보를.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로 대검 간부가 된 분입니다. 그 당시 대검 간부들은 대다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사단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추 전 장관 이전에 본인과 호흡을 맞췄던 원래의 측근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고 추 전 장관이 보낸 사람에게 이 국회의원도 아닌 후보 신분의 김웅원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도록 사주를 한다? 정무적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단장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의.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에 하나 고발 사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손준성 정책관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다른 측근이 있었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을 통해서 영입된 불안불안한 후보자 신분이 아닌 이미 국회의원 신분인 다른 검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루트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부러 일을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손준성, 김웅이라는 루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복잡한 사안에 좀 얽혀 있는 그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모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다,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 제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죠. 검사와 김웅 의원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본인 두 분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장해찬 평론가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컨대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야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만나가지고 이 고발장을 전달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면 7, 8일 전이에요. 거의 그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패색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발이 사실상 이제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여권의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되고 그것이 선거에 아주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그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윤석열 전 총장 말대로. 저는 이 미래통합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발했을 때 그 역풍이, 선거에 미친 역풍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에서 수사가 가능했던 시기냐, 우리가 최종 수신처를, 이 고발장의 최종 수신처를 보면 대검 공공수사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윤성 당시 서울지검을 우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배당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사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당시는 추윤 갈등 때문에 수사 불가능하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최종 수신처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최종 수신처를 여기다가 적시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네, 아직 이 보도를 뒤에서 이제 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확실하게 저희들도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가정과 의견, 그래서 그것에 이제 깃대어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 전 총장 측에서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이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한 3년 동안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세력들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법률지원단까지 네.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국민의힘 측 사람이구나. 조국 추종 세력은 아니네요. 당연하죠. 네. 자, 이 사안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 측 사람으로부터 이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고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캠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다렸다는 듯 여당 측의 이런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동의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진동 기자 말이 사실이라면 경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야권 내부의 다른 후보가 이런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인가, 훨씬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진동 기자나 해당 매체 측에서 팩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추가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속 보도도 보게 되면 이정현 당시 대검 부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도
그냥 추정이 된다 수준의 증언인 것이고 이정현 부장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아는 추미애 사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옥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발장의 수신처인 대검 공공수사부장 당시 배용원 부장 같은 경우도 온 세상이 다 아는 추미애 사단의 검사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캠프 측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텐데 후보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는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좀 이상한 해명을 하다가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니까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김웅 의원이 빨리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걸 전달받았고 어떤 걸 당 법률위원회에 전달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4월 3일에는 의원 신분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이었는데 의원회관을 통해서 당의 법률지원회에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신분인 것이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으로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논평을 또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야 어디 할 거 없이 윤석열 후보를 향한 협공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 키는 후속 보도를 해야 될 언론 매체에서 사실관계를 더 적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가 된 김웅 의원께서 정말 어떤 이 고발장이나 공익 제보를 받으셨는지 그 받은 공익 제보 중에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언론 앞에 나와서 밝혀야죠.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언론 응대 몇 번 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건 국회의원이자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김웅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뭐 불은 지펴졌습니다. 의혹이 논란이 되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저희 패널분들이 이제 이것에서 평론을 할 때 그거에 마련된 근거, 확실한 근거를 저희가 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추정과 본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에서도 진상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손 검사, 손준성 검사의 PC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소장님. 그리고 사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불러서 이제 대면 조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해찬 평론가도 설명을 하고 김관옥 교수님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상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사실 핵심이고 네. 국민들이 볼 때 의아해하는 것은 지난해 총선 때 같으면은 총선 때 여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이런 의혹이 아니라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래서 여당이 압승을 하는데 가장 큰 배경이 되었던 것은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고발장을 보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보냈다라는 것을 사실로 보고서 이진동 뉴스버스 이 발행인이 이것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를 한 것인데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보냈다면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이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 현직 검사를 사칭해서 공작을 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여부를 근거 있게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사건의 제일 핵심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걸 만에 하나라도 보냈다면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손준성 검사가 보낸 적이 없는데도 보낸 것처럼 이것이 발표가 됐다면 이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음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만큼 이걸 막 격앙돼서 이건 나에 대한 음모예요, 공작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역시 뭐 데이터 전문가로서 가장 좀 객관적인 또 평론해 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여당에서는 당장 이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공수처 고발 얘기 나왔고요. 뭐 법사위 전체 회의 당장 내일 열립니다. 내일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좀 더 궁지에 몰리는 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뭐 여당은 집중포화를 여기다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진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법무부, 감사 들어갔고 사실상 뭔가 그 내부적인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뭐 국정감사라건 뭐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미진했을 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너무 정치 공세화 해버리면 이 사건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어요. 정치 이슈로. 정치 이슈 아닙니다. 이거는 네. 굉장히 법에 관련된 것이고 이게 검찰권이 남용이 되는 것이고 사유화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180석이라는 뭐 거대한 어떤 여권의 의석수를 갖고서 국회가 먼저 여기에 달려들어가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고발 사주 의혹, 아직은 보도 수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